대한민국 0.1% 재벌가 상속녀에게 국밥을 던졌을 때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시장통 특유의 비릿하고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는 영숙네의 국밥. 33살 도윤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육수통을 저었다. 파리 유학파 셰프라는 타이틀은 이곳에서 아무 소용없었다. 아픈 어머니와 빚더미에 앉은 가게를 지키는 것이 그에겐 더 중요했다. 그때 시장 입구의 상인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낯선 굉음이 들려왔다. 붉은색 슈퍼카 한 대가 좁은 시장 골목을 비집고 들어와 가게 앞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시장 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품으로 치장한 엘리가 내렸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손으로 코앞을 부채질했다. 진짜. 자기야, 꼭 여기서 보자고 해야겠어? 내 차에 냄새 배는 거 안 보여? 도윤은 익숙한 듯 앞치마를 벗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미안해, 가게 마무리가 좀 늦어져서. 금방 나갈게. 엘리는 도윤의 낡은 티셔츠와 운동화를 훑어보며 혀를 쳤다. 그 꼴로 어딜 가려고? 제발 좀 꾸미고 다녀. 내가 사준 옷들은 다 어디다 두고. 그녀의 말투에는 애정보다 경멸이 섞여 있었다. 도윤은 그녀가 재벌가 딸이라는 것을 알고 만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가 자신을 액세서리 취급한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수술비와 늘어가는 대출 이자를 생각하면 이 관계를 쉽게 끊어낼 수 없었다. 엘리는 도윤을 조수석에 태우고는 난폭하게 차를 몰았다. 차 안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과 통화하며 도윤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 나 지금 걔 픽업했어. 몰라. 대충 밥이나 먹이고 보내야지. 냄새나서 미치겠네, 진짜.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 굴욕적인 연애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까? 하지만 도윤은 몰랐다. 엘리가 자신을 만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 엘리가 꾸미는 음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최고급 청담동 레스토랑. 엘리는 스테이크를 써는 둥 마는 둥 하며 도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자기네 가게 말이야, 장사는 잘 돼? 어머니는 좀 어떠시고? 도윤은 엘리가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 내심 기뻤다. 응,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 가게도 단골들 덕분에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고. 도윤은 밤새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거 내가 저번에 먹고 싶다고 했던 프랑스식 타르트야. 내가 직접 구웠어. 하지만 엘리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녀는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고 인상을 찌푸렸다. 됐어. 이런 데서 외부 음식 반입하면 안 되는 거 몰라? 그리고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이런 탄수화물 덩어리를 어떻게 먹어? 엘리는 도시락을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버렸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엘리는 도윤의 기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론을 꺼냈다. 자기야, 그냥 그 가게 정리하고 나랑 편하게 지내면 안 돼? 내가 우리 아빠 회사에 자리 하나 마련해 줄게. 그깟 국밥집 해서 얼마나 번다고 그래? 도윤은 그녀의 제안이 순수한 호의가 아님을 직감했다. 사실 엘리는 대기업의 새로운 쇼핑몰 프로젝트 담당자였다. 도윤네 가게가 있는 시장 부지를 매입해야만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고 그것만이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었다. 엘리는 도윤을 이용해 헐값에 가게를 넘기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도윤이 머뭇거리자 엘리는 짜증을 냈다. 왜? 자존심 상해? 현실을 직시해, 강도윤. 너 가진 거 쥐뿔도 없잖아. 내가 걷어주겠다는데 왜 튕겨? 도윤은 그녀의 노골적인 무시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그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피했다. 도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엘리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최 여사 그녀의 계모였다. 네, 어머니. 거의 다 넘어왔어요. 조금만 더 쪼으면 가게 팔겠다고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엘리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며칠 뒤 도윤이 가장 바쁜 점심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엘리가 화려하게 차려입은 친구 서너 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얘들아, 들어와.
여기가 내 남자친구가 한다는 그 맛집이야. 엘리의 목소리엔 비아냥이 가득했다. 친구들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코를 막고 수근거렸다. 어머, 진짜 이런 데서 밥을 먹어? 엘리, 너 비위도 좋다. 바닥 끈적거리는 거 봐. 아우, 내 구두 버리겠네. 도윤은 당황했지만 손님들이기에 애써 웃으며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뭘로 드릴까요? 그 주방에서 나온 영숙도 귀한 손님들이라며 반갑게 인사했다. 아이고, 우리 도윤이 친구분들이구나. 앉아요, 내가 맛있게 해줄게. 영숙은 가장 좋은 고기를 썰어 정성껏 수육과 국밥을 내왔다. 하지만 엘리와 친구들은 음식엔 손도 대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다. SNS에 올릴 조롱거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었다. 해시태그 서민체험, 해시태그 극한 직업, 해시태그 남친가게, 해시태그 충격 과공포 키읔키읔. 한 친구가 수육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어들더니 냄새를 맡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우엑, 이거 돼지 누린내 아니야? 이런 걸 어떻게 먹어? 엘리는 옆에서 깔깔거리며 웃었다. 내가 말했잖아.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거라고. 이런 수준인 줄 몰랐지? 도윤은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다. 자신이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는 건 견딜 수 없었다. 영숙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가씨들 입에 안 맞아요. 내가 다시 해줄까? 엘리는 지갑에서 5만원권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됐어요, 아줌마. 우리 입맛엔 안 맞네요. 이건 팁이니까 받으세요. 음식값은 이걸로 통치죠. 돈을 바닥에 뿌리듯 던지는 엘리의 태도에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마저 경악했다.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날 저녁 엘리는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가게에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을 대동하고 있었다. 엘리는 영숙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어머니, 이거 재개발 동의서예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영숙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밀어냈다. 아가씨, 내가 몇 번을 말해요. 이 가게는 안 팔아요. 내 죽은 남편이랑 평생 일권 곳이에요. 엘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아줌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좋게 말할 때 받으세요. 이거 지금 시세보다 훨씬 쳐드리는 거예요. 이 돈이면 아들 빚도 갚고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영숙은 단호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긴 내 삶이고 추억이에요. 돌아가세요. 화가 난 엘리는 벌떡 일어나며 테이블을 거칠게 밀쳤다. 그 바람에 테이블 위에 있던 깍두기 국물 그릇이 엎어지면서 영숙의 앞치마에 새빨간 국물이 튀었다. 그 앞치마는 도윤이 첫 월급을 타서 사준 영숙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이었다. 어머, 내 앞치마. 영숙이 울상을 지으며 앞치마를 닦으려 하자 엘리는 코웃음을 쳤다. 아, 진짜 짜증나게. 칠칠맞게 그걸 왜 거기다 둬요? 엘리는 사과는커녕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영숙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거면 됐죠? 그깟 걸레 같은 앞치마 100개는 사겠네. 구질구질하게 정말. 수표가 영숙의 뺨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주방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도윤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펄펄 끓고 있던 가마솥에 불을 끄고 국자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순한 양의 눈빛이 아니었다.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눈빛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도윤은 천천히 주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뚝배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가게 안을 감돌았다. 도윤은 순대국밥 한 그릇을 들고 엘리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그 어떤 것보다 뜨거웠다. 엘리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영숙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줌마, 내 말 안 들려요? 당장 도장 찍으라니까. 그때 도윤이 엘리의 앞을 막아섰다. 엘리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도윤을 올려다보았다. 뭐야? 넌 또 왜 이래? 너네 엄마 교육 좀 똑바로 시켜.
말이 안 통하잖아.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엘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시퍼런 불꽃이 일렁였다. 이엘리.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너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엘리가 코웃음을 쳤다. 뭐? 선? 웃기고 있네. 내까짓게 감히 나한테. 엘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도윤은 들고 있던 뚝배기를 들어 올려 그대로 엘리의 옷을 향해 쏟아부었다. 악! 처절한 비명이 시장통을 찢어 놓았다. 뜨거운 국물과 시뻘건 다대기, 순대와 내장들이 엘리의 최고급 샤넬 트위드 재킷과 명품 블라우스 옷에 묻게 되었다. 악! 내 옷! 엘리는 함께 온 양복쟁이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가게 밖에 있던 상인들과 행인들이 비명소리에 놀라 몰려들었다. 순식간에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윤은 빈 뚝배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쨍그랑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엘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어머니의 자존심은 내 그깟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 음식은 너 같은 쓰레기가 함부로 입에 올릴 게 아니야. 국밥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주저앉은 엘리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값비싼 옷이 망가지고 옷에서 돼지 누린내가 진동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도윤을 노려보았다. 너 미쳤어?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고소할 거야. 너랑 내 엄마 이 가게까지 싹 다 망하게 해줄 거라고. 악에 바친 엘리의 저주에도 도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후련하다는 표정이었다. 도윤은 허리에 묶고 있던 앞치마를 풀어 바닥에 던졌다. 그래, 마음대로 해. 하지만 명심해. 내가 가진 돈과 권력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그만 만나. 우리 여기서 끝이야. 다시는 내 눈앞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 도윤의 단호한 이별 통보에 엘리는 순간 멍해졌다. 자신이 차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항상 돈으로 사람을 부리고 관계의 우위에 섰던 그녀에게 도윤의 이별 통보는 생애 첫 패배였다. 엘리는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을 터뜨렸다. 내가 감히 나를 차? 야, 강도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너 바닥까지 기어다니게 만들 거야. 엘리는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도윤은 이미 그녀에게서 등을 돌린 후였다. 엘리는 양복쟁이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가게를 빠져나갔다.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엘리의 흉한 몰골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댔다. 도윤은 난장판이 된 가게 한가운데 서서 떨고 있는 어머니 영숙을 안심시켰다. 괜찮아, 엄마.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지켜줄게. 영숙은 아들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도윤은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대기업이라는 거대한 권력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재벌가 갑질녀 참교육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SNS를 강타했다. 엘리가 국밥을 뒤집어 쓰고 발악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저런 개념 없는 재벌 3세는 좀 당해봐야 한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다. 엘리의 신상이 털리고 과거 그녀의 갑질 행적들이 줄줄이 폭로되기 시작했다. 대기업 홍보팀은 비상이 걸렸다. 엘리는 이 모든 것이 도윤의 계획적인 행동이라며 분노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읍소하며 도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달라고 매달렸다. 대기업 법무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윤을 특수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가게에 대한 위생검사,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도윤은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진짜 무기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도윤은 프랑스 파리 유학 시절 자신의 스승이었던 미슐랭 3스타 셰프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셰프는 제자의 안타까운 소식에 분노하며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한국 방문 일정을 앞당기고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식 평론가에게 연락했다. 김 선생, 한국에 가면 꼭 맛봐야 할 음식이 있어. 내 제자가 만드는 국밥이라는 음식이요. 그 안에 진정한 셰프의 영혼이 담겨 있을 거요. 평론가는 세계적인 거장의 부탁에 반신반의하며 도윤의 낡은 국밥집을 찾았다. 가게 앞은 엘리가 보낸 용역 깡패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평론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도윤은 묵묵히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도윤은 평론가 앞에 국밥 한 그릇을 내려놓았다. 화려한 기교도 값비싼 재료도 없는 투박한 시장 국밥이었다. 평론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넘겼다. 순간 그의 미간이 펴지며 눈이 크게 떠졌다. 단순한 돼지 뼈 국물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어머니의 정성과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갈고 닦은 아들의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깊고 그윽한 맛이었다. 잡내는 전혀 없고 재료 본연의 감칠맛이 폭발했다. 평론가는 말없이 국밥을 계속 떠먹었다. 깍두기 하나를 올려 먹었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밥상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숟가락을 놓고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는 약입니다. 제가 지금껏 먹어본 그 어떤 화려한 요리보다 훌륭합니다. 평론가는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꺼내 기사를 작성했다. 재벌녀가 쓰레기 취급한 음식, 사실은 미슐랭급 소울푸드였다. 이 기사는 즉시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엘리가 개밥이라 조롱했던 그 국밥이 사실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음식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엘리의 무지와 오만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여론은 급격하게 도윤의 편으로 기울었다. 대기업의 무리한 재개발 추진과 엘리의 갑질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시민단체들이 대기업 본사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고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였다. 도윤의 국밥집 앞에는 그의 음식을 맛보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엘리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대기업 회장실. 이 회장은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았다. 그룹의 수건 사업이었던 쇼핑몰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고 기업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모든 사단이 막내딸 엘리의 철없는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회장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이 엘리 당장 들어오라고 해. 호출을 받은 엘리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섰다. 아빠, 그게 아니라요. 저 자식이 먼저. 내가 감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해? 그룹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너 같은 건 내 딸도 아니다. 회장은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엘리에게 집어 던졌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너는 오늘부로 기업 내 모든 직책에서 해임이다. 카드, 차, 집 모든 지원을 끊겠다. 빈몸으로 나가. 엘리는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아빠,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회장은 냉정하게 경호원들을 불렀다. 이 아이 당장 끌어내. 엘리는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 회사 밖으로 쫓겨났다. 그녀가 가진 건 입고 있는 옷과 핸드폰뿐이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몰락을 눈치챈 친구들은 빠르게 손절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엘리는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화려했던 강남 거리를 배회하다 허기에 지쳐 눈에 보이는 허름한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주머니를 뒤져 나온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 하나뿐이었다. 엘리는 편의점 구석에 쭈그려 앉아 차가운 삼각김밥을 씹으며 서러움에 오열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서민의 삶이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1년 후. 영숙네 국밥은 완전히 달라졌다. 낡은 간판 대신 세련된 간판이 걸렸고 가게 내부는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었다.
하지만 시장통 특유의 정감은 그대로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 앞은 대기표를 받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주방에서는 도윤이 하얀 조리복을 입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다. 건강을 회복한 영숙은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눴다. 아이고, 오늘도 많이들 오셨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도윤은 정성스럽게 끓인 국밥을 뚝배기에 담아 손님 상에 냈다. 손님들은 국물을 한 숟가락 뜨고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허름한 분식집.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엘리가 힘겹게 서빙을 하고 있었다. 아줌마, 여기 단무지 좀 더 줘요. 왜 이렇게 굼떠? 손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엘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다.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엘리는 식당 구석에 앉아 팔다 남은 식은 김밥 꽁다리와 라면 국물로 끼니를 때웠다. TV에서는 도윤의 국밥집이 줄 서서 먹는 대박 맛집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도윤과 영숙의 모습을 보며 엘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참회였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뜨거운 국물을 목구멍으로 넘기며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도윤은 자신의 요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며 진짜 성공을 이뤘고 엘리는 자신의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다. 이것이 바로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세상의 이치였다.